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컴활 1급 실기 기출문제 5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출문제 5회 문제에 계산문제 1번에 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넣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엑셀 문제를 푸시기 전에 그 함수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함수들을 이해를 하고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5회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항상 똑같죠, 그쵸? 이번에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그쵸?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갖고 오는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는 OA 폴더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C의 OA 폴더에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05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 주식 투자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요? 문제대로 가겠습니다. 사원번호 부서명,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총점까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잘 보셔야 돼요. 부서명이 생산관리부와 인사재무부가 아니거나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산관리부랑 인사관리부가 아닌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같지 않아 뭘 찾아요? 생산관리부를 찾고, 그렇죠? 생산관리부를 찾고, 그리고요, 같지 않아 또 뭘 찾아요? 인사재무부를 찾아야겠죠? 인사재무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물류부 전산정보부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의 조건가, 그쵸? 총점이 250 이하인데 이거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일단은 A 조건인데 얘는 아니거나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5월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결할 때 또는으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A 조건으로 이렇게 AND 함수로 마무리가 된 거고 우리는 새로 두 번째 조건 B 조건이 총점이 250 이하야. 요거를 할 때 총점이 250 이하야 라고 만들 때요. 나중에 커리 편집을 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AND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AND 조건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는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되 여기서요 엑셀 되돌리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AND 함수를 O 함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보기 또는 커리 편집으로 마침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조건을요.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AND 조건은 얘네 두 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얘의 조건을 OR 조건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만족하고 총점은 상관이 없고 부서명은 상관이 없고 25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데이터 반환이라고 해서 눌러서 어디에요? 문제에 보니까 B2 셀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요, AND 조건만 했는데, OR 조건은요, 이렇게 커리 편집을 누르셔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이 표에,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시오. 범위로 변환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나고요. 고급 필터 넘어가 볼게요. 기본 작업 2번.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이겁니다. A26, C29 영역의 조건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C29 이거는 뭐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과는 A30셀부터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조건이 너무 간단해요.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true, false로 만들어야 되니까 넷째 주, 셋째 주를 기준으로 true, false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드명을 따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행에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커? 라고 조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는 넷째 주가 3이 커? 5보다? 셋째 주보다? 요거죠? 그죠?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큰 행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트루펄스 밑으로 쫙 당기면 상대 참조 때문에 밑에 애들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트루펄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true들만 보여줘 라고 하는 게 고급 필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고급 조건 범위는 지금 만든 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어떻게 해요? A30셀부터 그래서 이렇게 뿅 갖고 오면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넷째 주가 얘네들보다 다 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2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자, 3번이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조건의 범위를 보니까 A1부터 J24예요. 자, 이제까지의 유형이랑 또 틀립니다. 이제까지는 필드명을 제외하고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조건부 서식을 걸었잖아요. 행 전체에. 근데 이 문제는 열 전체에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A1셀부터 J24까지 선택을 하라고 했죠? 일단 조건을 한번 볼게요.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왔네요. 내가 선택한 열이 홀수야? 홀수이면서 A 조건이 내가 선택한 열이 홀수야? 컬럼 is odd right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컬럼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여기 해볼까요? 컬럼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값에 열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 값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을 홀수야? 홀수가 참이야? 이렇게 물어보려면 우리가 is odd라는 함수를 모르지만 이렇게 is odd를 써보면요. 뭐라고 써있나요? 투다가 홀수면 true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홀수일 때는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밑으로 따라 당겨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당길 때도 어떻게 돼요? 영어는 묶이고 숫자는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영어에만 달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옆으로 갈 때마다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가 아니죠?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만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 그러면 true false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A1부터 J1의 영역에 끝나는 글자가 주야? 이거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네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얘네들에서 열이 홀수인 애들만 어떻게 해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7, 8 둘째 주, 넷째 주만 얘네가 주황색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A1부터 J24까지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AND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is odd라는 함수를 쓰고 조건부 서식은 자동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컬럼 가로 열고 내가 선택한 얘의 값이 옆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is odd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right 함수를 열어서 내가 선택한 얘의 값이 얘는요 옆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똑같이 얘의 오른쪽에 한 글자가 주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쵸? 맞죠? 오른쪽에 한 글자가 주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열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지요. 그 서식이 뭐냐면 태우기색, 주황색, 그렇죠? 태우기를 주황색으로. 여기 있는 주황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주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둘째 주, 넷째 주만 이렇게 뿅 바뀌면요. 조건부 서식이 맞아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3번이었고 4번 문제는요. 유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시트 보호가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1번부터 볼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본 작업 3번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기본 작업 3번. 여기 기본 작업 2번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기본 작업 3번. 지금 제가 2번에 할 뻔했죠. 그렇죠? 자, 인쇄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고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고 페이지 설정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백에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로만 있을 때도 있어요. 세로만 있을 때는 못 봤는데 가로만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됐죠? 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시트에 반복할 행에 1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행이. 그럼 1행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 머리글 체크. 이거는 유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 구역에는 회사 로고가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자, 머리글 편집에 어디요? 상단의 오른쪽. 여기에 그림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미남 로고라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는 A1부터 J12, 두 번째 페이지는 A13부터 J24 영역이 표시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실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는요, 첫 페이지랑 둘째 페이지랑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가 A13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A13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페이지 설정에 여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있죠? 얘를 딱 누르면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딱 보면 아까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첫 번째 행이 보이고 두 번째 행에도 첫 번째 행이 역시 보이고 13부터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 열머리글, 행머리글 이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 1번 문제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으로요. 우리가 어제 계산 작업의 1번 문제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sum product match라는 함수, offset 함수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배워봤죠? 이거는 잘 나와요. 매치랑 인덱스랑 오프셋은 잘 안 나오는데 매치랑 인덱스는 짝꿍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는 조금 알고 가시면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어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 풀더라도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좀 유형별로 몇 가지 좀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로 많이 나와요. 매치의 옵션 값을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익히셔서 가시고요. 지금도 어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풀 때 어떠신가 한번 봐보세요. 자, sum product와 매치와 오프셋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하셔야 됩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풀어볼게요. 직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와 그쵸? 표 3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값이랑 여기 가장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값을 가지고 어레이를 기준으로 sum product를 구해야지 일단 이거는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한다고 하면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이렇게 어레이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각각의 짝꿍끼리 대응되는 값끼리 곱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더해주는 값을 구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레이는요.
밑으로 잡아당기면 상대 참조 때문에 4, 5, 6, 7 각각 들어가지만 두 번째에 있는 어레이 2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레이 2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매치랑 오프셋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쵸? 지금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런데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값을 따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직위를 기준으로 나는 상대 위치값을 따질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1, 2, 3, 4라는 값을 매치를 통해서 갖고 와야 돼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왜요?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왜? 이게 2면 가장이고 3이면 대리고 4면 사원이라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일단은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룩업 어레이는 타장부터 집어넣을 때, 정확한 값이죠? 0이라고 집어넣으면 각각의 상대 위치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우리는 얘에 해당하는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써서 요 범위를 갖고 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가 왜 안 써졌냐면 첫째 주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레이를 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를 갖고 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서 값을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um product 안에 어레이 2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셋 함수를 쓴 겁니다. 왜? 오프셋은 여기 있는 값을 하나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위치를 지정을 하면 내가 선택한 하이트, 위드스, 높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범위를 또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배열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떻게 했나요? 오프셋 함수를 선택을 하되 내가 선택한 곳이 00으로 세팅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되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은 여기에 우리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가장, 차장, 대리, 사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매치 함수를 구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얘가. 그래서 로우즈는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0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값, 열은 첫 번째 값, 1이라고 쓰고, 그쵸? 그 다음에 하이트는 행을 하나 갖고 오고, 위드스, 열이 몇 개요? 4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값을 써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레이 2를 계산한 거예요. 어레이 2.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어레이 2 자리에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값이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매치의 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갖고 온 매치의 값, N3에 해당하는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내가 선택한 여기에 매치의 값이 여기에 뿅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값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얘의 값이 지워지더라도 값이 제대로 구해질 겁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한 부분이랑 어떠신가요? 조금 또 수월하게 좀 접근이 되지 않나요? 한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레이 1이었고 지금 우리가 구한 얘가 각 직위에 해당하는 그 범위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레이 2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치 함수를 써서 각 직위에 해당하는 몇 번째 값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열에 첫 번째 행부터 4칸을 갖고 와 그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되는 짝꿍끼리 계산해서 더해줘 sum product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일단은 패스를 하시고 이번 문제부터 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if와 average와 round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함수 두 개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겠네. 그러면 계산이랑 개수 중에 아, 계산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고, 그렇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니까 예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82.6666 소수점 4자리가 소수점 1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컴마 뭐가 돼야 돼요? 소수점 1자리면 1, 소수점 2자리면 2, 소수점 4자리면 4 이거고 1의 자리가 0이면 빼기 1, 10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00이면 빼기 2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함수 공식으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 쓰되 컴마 소수점 1자리 1이라고만 써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표 1에 부서 직이 첫째 주, 넷째 주를 이용을 하여 표 2를 완성하는 거네요. 그쵸? 자, 표 2에 영역의 직위가 대리이거나 사원인 사람들의 부서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전체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은 평균을 계산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건이 몇 개요? 조건이요. 부서가 물류부야?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대리이거나 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ND 조건이 아니라 대리여도 되고 사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OR 조건이에요. 조건 안에 OR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공식부터 써볼게요.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오면 우리는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J부터 이렇게 배열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렇죠?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 주셔야죠. 그렇죠? F4. 첫 번째 조건부터 합시다. 짝꿍끼리 계산돼야 되니까 부서부가 물류부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물류부야? 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 얘는 얘만 구해주니까 다른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을요.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얘는요. 내가 직위가 대리거나 사원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이 AND 조건은 곱하기를 하지만 왜요? 우리가 true, false는 1이라고, true는 1이라고, false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1111이라고 하면 전부 다 true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요. 1에 1을 곱하니까 여전히 true, 1의 값이, true의 값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거지만 OR 조건은요. 더하기를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가 곱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건이 직위이거나 아니 대리이거나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대리와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리이거나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조건 안에 직위가 대리야? 직위 아니면 직위가 사원이야? 직위가 대리 사원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직위가 대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에 해당하는 애만 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원이야? 라고 물어보는 애는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만일에 직위가 사원이야? 라고 하면 대리인 사람은 false, 0이 되는 거고 그쵸? 사원인 사람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조건을 두 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었다, 닫았다, 더하기,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자, AND면 곱하기가 돼야 되지만요. OR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겠죠? 어떻게 해요? 짝꿍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직위의 얘네들이 F4 밑으로 잡아당길 거니까 는 대리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죠? 두 번째는요. 똑같습니다. 얘네의 범위가 자 얘네의 범위가 똑같이 얘네의 범위가 F4
4원이야? 이렇게. 자, 얘도 지금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부서야, 물류부야? 이건데, 곱하기를 해서 두 번째 조건을 만드는데, 두 번째 조건이 5화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여기 플러스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참이면 여기가 1이 남겠고, 여기가 대리면 당연히 얘는 지금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같이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둘 다 0이면 얘도 물류부라도 값이 없겠죠. 그렇죠? 값이 없겠죠. 값이 없을 텐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1이 나오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남아서 그렇죠? 에버리지 평균을 씌워주니까 평균을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밑으로 당기고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소수점을 한 자리로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씌우는 거예요. 라운드 함수를 씌워서 제일 끝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콤마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함수 수식이 같이 써졌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구하면 2번 문제도 계산이 되겠죠? 자, 5화라는 거는 처음 나왔어요. 배열함수 하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5화 함수를 써서 조건 안에 5화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는데 더하기로 해서 조건을 만드시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지와 if 함수를 써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한다고 했어요.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는 배열 수식 공식이죠. 그쵸? 근데 라지는 max랑 또 틀리게 컴마를 하고 몇 번째 값을 찾아와 주는 거잖아요. 부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이용해서 부서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중 최고 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물류부에 해당하는 얘네들 중에서 최고 점수, 맥스 함수를 썼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라지라는 함수를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물류부야?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최고값이 뭐야? 최고 점수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를 쓰되 if 함수를 쓰고요. 따다다다다 컴마 뭐가 와요? 범위가 와야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범위가 오는 겁니다. 가로 닫고 라지 가로 닫기 전에 컴마 몇 번째요? 첫 번째 값. 그쵸? 앞에 있는 부분이 어레이가 되는 거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가 물류부인 거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 지금 조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짝꿍에 해당하는 부서가 물류부니? 이렇게 물어보면 물류부에 해당하는 애들이 참이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짝꿍들이 다 남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 최고 점수 1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라지의 가로를 닫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맥스 함수를 쓰면 요 어레이 안에서 최고값을 구하면 되지만 지금은 라지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컴마 1로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범위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니까 가로가 없고 부서가 물류부야를 갖고 와야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물류부야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만 당기는 거니까 얘는 뭐 잠글 필요 없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요. 다른 친구들의 값이 한 번에 뿅 구해지겠죠. 요게 3번이고요. 4번 문제는요. 비주얼 베이직이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거는 자동으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Alt F11 삽입에 Alt F11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 문제에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어요. 그렇죠? 퍼블릭 펑크션 fn 평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넷째 주를 가지고 코딩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셔야죠. 그렇죠?
셀렉트 구문을 사용을 해서요. 문제가 평가는 FM 평가를 구할 건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평균을 구한 후 그 평균이 90 이상이면 우수, 70 이상이면 저조, 그 외에는 공백, 셀렉트 구분을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에 들어가는 값이 뭔 거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셀렉트 케이스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주 더하기 둘째 주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셋째 주 더하기 넷째 주 얘를 4로 나눠야지 평균을 구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케이스는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선택한 이 평균이 내가 구한 값이 90 이상이야? 그러면 케이스 부등호가 오니까 is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면 자 결과로 FM 평가는 뭐라고 쓴다고요? 우수를 주고 그렇죠? 우수. 그 다음에 70 이하면 조조. 자, 그 다음에 케이스 is가 70 이하 같거나 같다 70이면 FM 평가는 저조라고 쓰고 저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케이스 else는 FM 평가가 뭐가 된다고요? 공백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and select 이렇게 끝내주면 되죠. 요거 되시나요? Alt Q.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에 그러면 우리가 해줄 거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첫째 주 탭,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확인. 그래서 밑으로 뿅 내리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올라오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 값들은 공백으로 됐고. 자, 5번 보겠습니다. if error 함수를 쓰고 abs를 쓰고 left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if error라는 함수는요. if 함수는 조건 함수잖아요. if error 함수는 내가 구한 값이 에러면 자, 한번 써볼까요? if error. 자, 내가 10을 0으로 나눴어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메롱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메롱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구한 값이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 값 대신에 메롱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value if error. 에러 대신에 메롱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if error라는 함수예요. 아시겠죠? 자, ABS를 써봅시다. ABS. 절대값을 구한다고 했네요. 그쵸? 절대값. 절대값은 뭐야? 음수 양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쵸?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빼기 3이라고 두면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게 ABS 함수잖아요. 그럼 다 나왔네요. left 함수로 내 모양을 갖고 문자를 갖고 와서 몇 번째만큼.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넷째 주에서 셋째 주를 빼고 10으로 나눈 값만큼 저 값을 표시하시오. 그쵸? 값이 3일 때 삼각형, 색깔 있는 삼각형, 빼기 3일 때 흰색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도식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넷째 주에서 빼기 셋째 주를 빼서 가로를 쳐줘야겠네요. 나누기 10을 한 값을 기준으로 얘의 값이 양수면 까만색 삼각형을 음수면 흰색 삼각형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구한 값에서요. left 함수를 씌울 건데 얘는요. 넘버 타임즈 정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의 값에 아니요. 자, 여기에 미음을 눌러서 한자 별을 달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넘버 타임즈가 요만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달아줄 겁니다. 그런데 자, 얘를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빼기 3.2는 밸류 값이 옵니다. 왜요? 마이너스 음수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저 밸류의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워서 값을 계산해줘. 내가 넣어주는 값으로 해줘. 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넣어주는 값이 뭐가 되면 돼요? 3.2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정수로 만들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left 함수를 먼저 씌워볼게요. left 함수를 씌워서 rept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미음 한자 그리고 동그라미 미음 한자 얘를 갖고 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만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엔터. 그쵸? 그리고 얘를 밑으로 딱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얘를 밑으로 딱 내리면 밸류 값이 나오죠. 0은 당연히 개수가 없으니까 이거지만 음수일 때는 밸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뭐 했어요? if error 함수를 씌워서 음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여기 앞에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이거 빈 삼각형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웁니다. 에러를 씌워서 a의 값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일에 오류 값이면 우리는 이렇게 써줘. rept left 함수를 씌우되 미음 거꾸로 빈 흰색 얘죠? 얘로 보여주는데 콤마 그대로 갖고 오면 똑같잖아요. 그쵸?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의 값을 갖고 오되 여기에 뭘 해줘야 된다고요? abs 함수를 씌워서 갖고 와야죠. 그래서 아까 쟤 때문에 제가 음수기 때문에 값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abs 가로 닫고 left에 가로 닫고 if error에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도 처음 보면요,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 어떻게 바로 이걸 어떻게 씌우지? 라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여기 있는 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넷째 줄에서 셋째 줄을 빼라고 했고 걔를 10으로 나눈 결과값을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rept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씌웠는데 음수도 같이 나와서 우리는 이 음수가 밸류 값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아, 그러면 음수를 절대값 씌우는 게 abs 함수니까 그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삼각형이 보여지게 저 기호를 집어넣고 if error를 씌워가지고 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석 작업 1번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쵸? 여기 있는 데이터의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저기 있는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첫 번째 삼각형은 위치와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만드시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평균을 계산한대요. 그쵸? 신청일에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한 후 그룹 하단의 부분합을 해야 돼. 값 영역 표시의 값필드 설정으로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 표를 기준으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을 하시고 피벗 테이블 그리고 얘는요 L3부터 그려졌네요. 그쵸? 기존 워크시트에 L3 확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데 일단은 신청일이 옵니다. 그쵸? 신청일이 행 레이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월 1일부터 21일부터 4월 9일 4월 9일부터 3월 21일부터 4월 9일 4월 30일부터 5월 19일 4월 30일부터 7월 19일부터 8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일단 한번 그룹을 해볼까요? 그룹을 하는데 1일 기준으로 21일씩이요? 21일씩 확인. 그쵸? 20일씩. 왜? 3월 1일부터 20일, 21일부터 4월 9일. 그 사이에는 날짜가 없으니까 4월 30일부터 5월 19일, 7월 19일부터 8월 7일. 그쵸? 그룹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들어갔어요. 부서명이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서명. 그쵸? 물류부, 생산부, 관리부.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직위가 들어갔네요. 직위가 14물로. 그쵸? 가장, 대리, 사원, 차장, 총합계. 그쵸? 그 다음에 계산 필드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평균을 계산하는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옵션에 필드 항목에 계산 필드를 삽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평균을 계산하는 전체 평균 계산 필드. 얘는 전체 평균이 되는 거고, 전체 평균. 그래서 수식이, 가로 열고, 첫째 주 더하기, 둘째 주 더하기, 셋째 주 더하기, 넷째 주 더하기, 셋째 주. 가로 닫고, 나누기 4. 추가. 확인. 이렇게 뿅 들어갔죠, 그쵸?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대로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레이아웃 형식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디자인을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그러면 좀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평균을 계산하는 전체 평균이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쵸? 필드 삽입을 해서 만들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룹을 했어요. 그리고 지정한 후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하시오. 여기 디자인에 보면 부분합,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얘가 뿅 옮겨지는 거예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얘는 소수점 한 자리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0.384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요. 얘의 값을 써주는 거예요. 0이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샵, 점 이게 아니죠? 얘는 천 단위 구분 쉼표도 없잖아요. 여기 밑에 오른쪽 안에 보시면 1219점인데 1,219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불러오는 0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소수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뭐 피벗 테이블 간단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계산 문제 한 문제보다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매크로 작업인데요. 이번에 매크로는 뭐가 나왔냐면 통합이 나왔어요. 통합. 그쵸? 통합이라는 거는요, 성명 총점에 해당하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여 성이 김씨와 이씨인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라고 했어요. 성이 김씨와 이씨인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 통합으로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통합은요, 우리가 선택한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명이 있고 총점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네 두 개인데 성명이 뭐라고 했어요? 성명이 김씨와 이씨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김 별을 찾고 이 별을 찾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는 다른 행위에 했으니까 오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내가 넣어주는 데이터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좀 비슷하죠? 성명이 김씨고 이씨에 해당하는 값들은 니네가 계산을 해줘. 이렇게. 그러면 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김씨에 해당하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 이씨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각각의 총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매크로를 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표 밖에서부터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얘는 합계 통합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합계 통합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는 김씨이거나 이씨, 김씨이거나 이씨가 아니라 김씨에 해당하는 통점, 이씨들에 해당하는 통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쓴 다음에 통합을 할 때는요.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가상분석 옆에 통합을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합계를 구할지 평균을 구할지 선택을 하시고 얘는요. 참조 영역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컷행과 왼쪽률, 내가 선택한 성명과 총점, 김씨, 김별, 이별 이 얘네들만 따져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줘 첫행과 왼쪽률을 기준으로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1200과 1974의 값을 뿅 구해주고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로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배지를 HLI2 삽입의 도형의 배지 모양을 H1부터 I2까지 쓴 다음에 글씨를 뭐라고 쓰래요? 합계통합실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가운데로 맞춘 뒤에 매크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합계통합의 매크로를 지정을 하시면 얘를 지웠을 때 얘를 뿅 누르면 이 값이 뿅 구해지면 되겠죠? 작업 1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차트를요.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부서별 점수 현황이라는 차트로 바꿔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1번 데이터 계열 위치를 열로 변경한 후 계열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을 선택해 보세요. 행렬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행렬 전환을 딱 눌러보시면 물류부, 생산부, 인사부, 인사재무부, 전산정보부로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서로 전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환을 한 다음에 계열 순서를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넷째 주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에 넷째 주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첫째 주를 내려주셔도 되고 첫째 주를 내려주시고 둘째 주를 또 내려주시고 셋째 주를 내려주시면 계열이 뿅뿅뿅 바뀌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데이터 선택으로 한 방에 해도 되네요.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 누르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한 후 3차원 회전의 X와 Y를 0도로 지정하시오.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회전 막대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을 불러와서 얘에 해당하는 그림석 옵션에 이 차트의 옵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회전의 XY를 0도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0도로. 그렇죠? 문제대로 해준 거예요. 0도로 바꾸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5,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죠. 부서별 점수 현황 그 다음에 얘의 글꼴을 궁서 크기는 15 가로 항목충의 레이블 사이의 간격을 300으로 지정하시오. 가로 항목충은 얘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축가의 레이블 간격을 100이 아니라 300으로 설정들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 간격의 너비를 50%로 설정하시오. 첫째 주의 간격의 너비를 50%. 첫째 주에 해당하는 얘를 열어보자고요. 보면 간격의 너비를 150이 아니라 50%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보여주는 그림이랑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바뀌면 또 10점을 간단하게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석 작업 1번, 2번, 기타 작업 1번, 10점, 10점, 10점을 쉽게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좀 따시고 자, 4번에 2번 프로시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는 일단은 뭐예요? 얘를 딱 눌렀을 때 폼 띄우는 게 먼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이 사원 조회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폼 이름을 확인을 해야죠. 그쵸? 사원 정보네요. 그쵸? 사원 정보 점 이 폼을 쇼 보여줘 Alt Q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얘를 딱 눌러놓고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쵸? 1번 문제가 사원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했고 자 2번 문제는 이 사원 번호를 집어넣어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뿅뿅뿅 나오게 만드는 건데 2번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그냥 패스하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3번이요. 그런데 3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종료되는 언로드 메모리 이거 하는 건데 이번에는 좀 틀려요.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체인지 해당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되고 글꼴이 굴림으로 글꼴 크기가 13으로 설정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일단은요 비주얼 베이직을 켜서 이 사원조회 폼에서 사원조회 여기서요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타 작업 2번 워크시트를 이거를 닫혀 있으면 얘를요 여시고 여기에 워크시트로 옮기시는 겁니다. 옮기셔서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라 여기 체인지로 바뀌었을 때 코딩을 해주는 건데 이 3번 문제는요 이거를 외워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target.activate 쓰고 그 다음에 target.fontname은 굴림으로 그쵸? 굴림 그 다음에 target 폰트 사이즈가 13 사이즈는 13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요 문제는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 거의 대부분 7, 8, 9번은요, 언로드 메모리를 하거나, 메시지 상자를 쓰거나 하는 거니까, target.activate, target.fontname, 요거는, 조금 외우셔도 되겠네요. 언로드 메모리처럼 이렇게 외웠다가, 이렇게 굴림체로 굴림으로 하고 폰트 사이즈를 13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공허의 문제를 또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네요. 그쵸? 계산 작업, 기타 작업, 분석 작업 1, 2 얘네들은 쉬웠는데 계산 작업에서 5번째 그리고 1번과 2번과 5번 문제 조금 헷갈렸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5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이 유형들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회부터 또 10회까지 문제들이 또 있는데 또 차례차례 풀어보시고 유형들을 익히시면 되시겠네요. 그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1000명을 향해서 이제 거의 많이 걸어갔어요. 이제 거의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